안녕하세요, 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디 스튜디오에 방문을 다시 했고요. 제가 온 이유는 요 의자 때문이고, 저는 오늘 진행자고요. 오늘 또 새로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블큐입니다. 저는 의사모 카페 매니저고 인디 스튜디오에서 개도 키우고 의자도 고치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왜 모였죠? 사실 제가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짐연구소님이 지난번에 조디 체어도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분 정도는 그래도 같이 뭔가 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도 있겠다. 저는 나름대로의 약간의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짐연구소님은 의자를 또 잘 아시려고 하시는 대중적인 입장이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생각, 준비되어 있는 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의자에 대해서 생각을 그냥 생으로 어떻게 보면 비교해 드려보고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초대를 드린 겁니다. 저도 지금 기획된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고, 일단 이 의자를 보면서 어떻게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방식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두 브랜드인데 전부 다 유럽 브랜드죠. 하나는 북유럽 브랜드, 하나는 스페인 브랜드. 이 제품입니다. 네네, 지금 이게 액튜라는 스페인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액튜는 어떤 회사냐면 스페인의 좀 대표적인 가구 회사로 크게 두 군데를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가 액튜, 그다음에 포르마5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더 있기도 합니다만 거기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 액티오는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자, 액티우는 사실은 의사모 카페에서 TNK 플렉스라는 제품으로 공동구매를 한번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인데, TNK 플렉스는 움직이는 의자예요. 그래서 당시에 거의 폭망한 수준의 공구였다고 봅니다. 근데 의자는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디어적인 부분, 등판도 트위스트가 되고 좌판도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업체 측에서도 얘기하자면 약간의 한국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TNK 플렉스는 판매를 좀 보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새롭게 출시한, 그러니까 작년에 새롭게 출시한 이 트림이라는 의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데 트림이라는 의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 의자가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선호될 수 있는 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좀 하신 거죠. 저는 사실상 좀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액티브가 포르마5하고 두 회사가 이제 경쟁 회사입니다. 근데 경쟁 회사, 그러니까 제가 포르마5를 어떻게 보면은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데, 액티브를 한다 그러면 좋아할 이유도 없고, 제가 이 액티브 경쟁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줄 의무도 없고, 굳이 네네. 그리고 경쟁사인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되는데, 근데 제 성향상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리뷰를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한번 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 의자를 굉장히 그쪽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수입업체, 그 수입업체가 오르멘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그 담당자분이 꼭 저한테 리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 담당자는 저한테 되게 많이 어필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의자라고. 체형별로 앉아서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한 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이즈 오브 체어와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번 두고 봐야죠. 이 의자를 설명하기 전에, 이 의자는 상급의 의자,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뛰어난 의자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체어급은 아니에요. 대중성을 가질 수 있는 의자는 맞지만 퍼포먼스가 아주 많거나 기능적으로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의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네, 상급의 의자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어떤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휴먼 스케일의 월드 체어급. 기능적인 부분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높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의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능 설명을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자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사람이 앉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럼버 서포트 같은 경우는 좀 널찍하죠? 근데 좀 하드한 타입입니다. 어떤 쿠션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네, 딱딱하네요. 네, 딱딱하지만 그렇게 약간은 텐션감은 있는. 텐션감이 있는데 이렇게 휘진 않습니다. 상하 조절되고요. 좀 휘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위아래도 움직이고요. 착동감은 좋아요. 좋은데 이 폭이, 올라가는 폭이
크진 않네요. 네네 한 5cm 정도 음.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올라가는 폭에 대해서는 크지 않은데 네. 이게 크지 않은 이유도 있으니까 네. 계속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등판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게 네, 등판이 네.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럼버 서포트의 위치는 등판이랑 같이 움직이기 네. 때문에 이게 굳이 이 움직임은 미세 조정 같은 거죠. 네. 보시면 되게 쉽게 올라가요. 네,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내릴 때는 이 레버를 한번 눌러주시고 원하는 위치에서. 흰키 플렉스는 여기에 그 레버가 있었을 거예요. 네. 걔도 등판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레버가 옆에 달려있어요. 액티브 제품은 이렇게 등판 조절이 그럼 좀 많은 거네요. 그렇죠. 이 플렉시블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음. 좌우로 트위스트는 안 되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좀 암패드가 좀 아담합니다. 아담하고 작고 이렇게 좀 곡선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 대신에 이제 프레임이 되게 얇습니다. 되게 얇은 반면에 그러니까 보통 이거 팔걸이 유격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걸이 폭을 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밖으로 나올 네네네. 아주 많지는 않네요. 한 3cm 정도. 내리면 도전이 되고. 아, 락을 걸고 풀고 네네네. 하는 방식이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의자도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앉아보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가까이 있으면 이게 좀 간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쪽 프레임하고 등판 프레임하고 뭐 요 레버가 여기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아기자기하다고 할까요? 귀여워요. 좀 동글동글한 맛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안고 있는 게 센스인데 이게 좀 크잖아요. 네. 각이 적고. 이 제품은 앞뒤로는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깥 안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 폭이 조절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팔걸이들, 이렇게 밑에서 폭을 조절하지 않는 팔걸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4D라 그래서 이 폭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근데 얘도 4D는 아니에요. 3D. 네. 앞뒤, 위아래. 그래서 4D가 이제 좌우로 폭까지 조절을 하죠. 근데 요거는 그 프레임 자체를 전체로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체형이 작은 사람, 체형이 좀 더 큰 사람 같은 경우는 프레임 자체를 넓히니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넓어지는 건 있어요. 이 메쉬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메쉬로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시리즈나 아니면 뭐 다른 의자들 보면 이게 나일론 느낌 나는 에어로는 같은 경우 네. 이렇게 좀 맨질맨질한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섬유 타입, 그러니까 패브릭 타입의 메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일론 타입의 메쉬는 이렇게 착석자,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 복장을 갉아먹어요. 에어론 같은 스타일. 네, 그러면 먼지가 막 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통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정전기 때문에 흡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사용자가 옷에 있는 그 먼지라든지 섬유를 ဃ갉아먹으면서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좌판 메쉬, 한 겹짜리 메쉬를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이 티트 밑에가 뽀얘요. 한 2달 사용하면 섬유를 갉아먹는 네, 거예요. 그렇죠. 바지라든지 아니면 뭐 등판에서 이렇게 섬유를 갉아먹어서 뽀얗게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청소를 좀 자주 해주셔야 호흡기 건강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등잔 밑이 어떤 게 아니라 메쉬 의자 밑이 쌓인다. 먼지가. 네, 그런 속담도 요즘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럼 패브릭 네, 패브릭 타입의 메쉬인 거죠? 메쉬라고 보시면 그런 타입하고 비슷한데 저는 뭐 네. 아주 좋습니다. 뭐 좌판도 두꺼워요. 탄탄하고 우레탄 폼이죠. 우레탄 폼에다가 했는데 그 네. 충전을 얼마만큼 했냐인데 음. 제가 보면 충분하게 이 정도면은 10년 정도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년 정도. 네, 조디는 배기는 거 없이. 조디는 오히려 좌판이 얇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쿠션이 두껍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의자가 아니고 쿠션이 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절한 설계, 그러니까 체중의 분산이라든지 좌판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그 쿠션의 두께도 정해지거든요. 네. 좌판의 쿠션이 경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착석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성 자체가 너무 물렁물렁거든요. 오히려 사용자의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파에 앉으면 이따가 계속 이렇게 몸이 이렇게 뭐든 이렇게 기르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좌판에 라텍스라는 소재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자세가 무너지니까. 네, 그렇죠. 어떤 회사는 쓰기도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회사에서 쓰긴 합니다. 네. 어딘지는 말씀 안 드려요. 아, 네네. 네. 제가 보기에는 마감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뭐 이런...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근데 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그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요 지금 베이스도 요 베이스는 이 오발이라고 보통 스타 베이스라고 그러는데 네. 또 알루미늄이 아니라 네. 그냥 플라스틱 사출 베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웬만큼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들은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뭐 그냥 플라스틱 베이스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가형 제품. 진짜 막 1, 2만 원 차이로 막 중고 같은 회사들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렴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좀 안 좋죠. 네. 이 제품은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다는 저는 생각이 없을 거라고 드는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네. 안 사야죠. 명쾌한 거예요. 네, 만약 그렇죠. 깨졌다. 네. 안 사야죠.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kg든 120kg든 300kg든 앉아서 사용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간적인 충격. 사람이 앉을 때 그냥 이렇게 사뿐하게 의자에 아, 네. 이렇게 네. 치질 환자처럼 안 앉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쿵쿵 앉을 때 팍 앉거든요. 승질 날 때는 막팍 앉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순간적인 충격. 격투기 선수들이 이렇게 마저 이렇게 어깨 때리지 않잖아요. 네. 딱 때리니까 그 충격이 있는 거잖아요. 스피드하고 체중이 들어가는.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무게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이 되면 이 의자에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비프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으로도 뭐 테스트를 네. 많이 하는데 그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찢어지나 안 찢어지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헤어 브랜드라든지 어느 정도의 브랜드 네임밸류가 있는 애들은 그거 찢어지면 진짜 개쪽이거든요. 액티브는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괜찮은 브랜드에 속하는 거죠. 그럼요. 글로벌 브랜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브랜드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게 마케팅이 안 되어 있고 브랜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미 브랜드하고 비교해도 뭐 꿀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유럽 브랜드들의 의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실제로 이제 앉아볼까요? 진짜 앉아보세요. 네, 제가 앉아보시고.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앉아보시고. 네. 일단 헤드레스트가 없고요. 네, 이 의자는 헤드레스트를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헤드레스트에 대해서는 뭐 이제 국내 분들은 호불호가 되게 네. 심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디 체어를 통해서 헤드레스트가 없어도 충분히 좀 괜찮다. 네.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헤드레스트가 없어도 괜찮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다는 점을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겠죠. 저는 그래요. 뭐 헤드레스트가 꼭 의자에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원래 뭐 해외 의자들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가 없는 모델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헤드레스트를 옵션으로 추가를 하거나 별도의 모델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헤드레스트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오피스에서 거의 헤드레스트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한 활용도는 사실상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좀 그 헤드레스트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가 좀 높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북미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식이라는 게 개념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밥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자야 되는, 아, 그쵸. 네, 점심 먹고 누워서 좀 자야 자고. 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서 헤드레스트를 되게 이제 좀 선호를 많이 하셨고, 요즘 들어서는 컴퓨터를 하는데 나는 좀 앞으로 봐서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되게 그것도 오래 앉아 있는 것만큼 헤드레스트에 기대는 시간도 길어지면 안 좋습니다. 목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목도 움직여주고 근육이 좀 완화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허리도 안 움직여, 목도 그대로 있어. 이러면은 몸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네. 어떻게 보면 주위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고정된 자세로 한쪽에 계속 압박을 오랜 시간 받으니까 퇴화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헤드레스트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텐션감은 지금 저한테는 조금 센 것 같고요. 이것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모양새가 이게 이렇게 가운데 레벨을 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있는데 일단 앉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돌리면 네. 강해지고 반시계로 돌리면 약해집니다. 요거는 이거 뭐 남자가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데 이게 여성분들이 치마를 입고 이 작업을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요거는 네. 이제 자기 텐션 체중에 맞게끔 한번 세팅을 하고는 안 하시는 게 그쵸.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의자를 받았을 때 한번 세팅을 하시고 그렇게 많이 만지는 부품은 아니니까. 네네. 텐션 감기는. 네. 저는 이게 딱 좋네요. 네. 지금 이걸 딱 닫아놓고. 네. 제가 봐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디자인적으로 네. 보통 저가형 틀틀들 보면 이만큼 스프링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거든요. 맞아요. 작동하기도 힘들지만 얘는 여기서 그래도 간편하게 뽑아서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기능적인 거나 디자인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정서상으로는 조금
한마디로 거시기하다. 네, 좀 모양새가 거시기해요. 막 네. 이렇게 옆으로 돌렸던 기존의 의자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뭐 단점은 아니에요. 네, 뭐 한번 네. 자기가 사용한다 그러면 자기 몸에 맞는 텐션감만 사용하면 되니까. 네, 그냥 부품의 위치만 다를 뿐 네, 네. 그렇게 단점으로 보진 네. 않고 일단 되게 편합니다. 편하고 요 팔꿈치는 저는 이제 이 엘보 여기 끝을 많이 지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팔 쪽 앞쪽을 지지해야 되는 게 좀 약간 좀 아쉬워요. 이게 좀 개인적인 작아요. 생각. 좀 네. 작아요. 이게 좀 작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제가 그 윗급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평소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서 있으면 팔꿈치가 닿아요. 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작업을 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텐션감은 트위스트가 되네? 좀 되네? 조금 돼요. 조금. 근데 막 그 되게 낭창낭창한 이제 고가 의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기울여서 사용할 때 문제는 없겠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앉아보면 되게 편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밸런스거든요. 이게 네. 좌판의 크기, 폭, 그다음에 등판의 크기, 폭,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도 이런 것들이 조화로워야 전체적으로 어떤 착석감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좌판은 상당히 좋아요. 등판도 굉장히 어떤 텐션감이라는 게 좋은데 제가 아까 전에 좀 촬영 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좀 그 등판이 이렇게 곡선화되어 있습니다. 오목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도 이제 그 센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오목한 의자라고 했는데 얘는 조금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파묻히는 느낌인데 대신에 프레임이 좀 걸려요. 여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여기 이 프레임 라인이 되게 느껴지죠? 네. 되게 좀 느껴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좀 깝깝하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도 수입자 담당분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답답하다, 걸린다. 그러면 등판을 좀 올려봐라. 올려볼까요? 네, 등판을 좀 올리면 나을 거다. 네. 조금 낫네요. 네, 조금은 난데, 네, 조금 나아졌네요. 조금은 난데 좀 약간 얘가 좀 이렇게 좀 깊게 좀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잡아주는 느낌은 좀 더 이렇게 있는데 이 프레임에 걸리는 거는 좀 단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등판을 올리게 되면 요 선이 이제 등에 느껴지진 않아요. 잘 느껴지지 않고 등판을 올리면 장점이 이게 지렛대 원리처럼 약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밀어낼 때 원래는 이 아래 허리로 밀어내면 되게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등판이 올라가니까 제가 무게중심 위로 올라갑니다. 어깨 위쪽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어깨 위에서 이제 밀어낸 힘이 더 좀 적게 들죠. 네, 훨씬 편하게 틸팅이 되는 것 같아요. 틸팅도 되고 등도 되게 지지가 많이 돼서 허리에 있는 부담이 좀 많이 줄어요. 허리는 좀 어떻게 그 tilting을 하실 때 허리가 이제 붙어서 움직이나요? 아니면 좀 약간 공간이 생기나요? 100% 붙어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 자판도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긴 해요. 네, 약간 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허리 쪽이 꼬리뼈 쪽은 약간 뜨는 느낌이에요. 이게 좋은 의자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밀착도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르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이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되게 밀착이 된다. 이게 약간 저 휘어있는 등판이 휘어있는 저 각도가 되게 여기 허리 아랫부분을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의자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얘도 휘어는 있는데 네, 휘어는 있어요. 너무 오목하다 보니까 네. 거기가 서포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약간의 서포팅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가의 의자랑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의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은 착석감을 갖고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제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착석감은 훌륭해요. 착석감은 훌륭하고 그 어떻게 보면 작동 방식, 그러니까 레버 조절 방식은 아주 국내 의자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에는 이제 당기거나 안으로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등판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미티드 틸트입니다. 뭐냐면 어느 각도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조디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조디는 그렇죠. 꺾은 다음에 내가 다시 세팅을 했는데 얘는 들어가는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 넣으면 지금 풀로 꺾이고요. 이걸 끝까지 당기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니저님께서 보시는 요 장점, 요 단점 요걸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일단 장점. 일단은 다양한 체형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등판이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키가 작다고 해서 아주 작은 사람 뭐는 아닌 것 같고요. 160 초반에서부터 180 초반까지는 무난하게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활거리는 기능적인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옵션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로 움직이는 거, 트위스트, 폭 조절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요 밑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한 3cm 정도. 그래서 약간 볼륨감이 있으신 분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깝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얇기 때문에. 대신에 조금의 흔들림은 있다. 원래 이런 타입은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시리즈도 흔들리시면 엄청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의자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게 딱딱한가요? 하다하다. 왜냐하면 여름에 이거 반팔 입고요. 컴퓨터에 기대가지고 여기 엘보가 무지하게 아파요. 코로나5 보고 있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해. 여기에다가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뭔가를 좀 완충할 수 있는 커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나중에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이 엘보에서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런 부분 빼고는 디자인적인 측면, 기능적인 어떤 그런 레버의 그 단순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이뻐요. 정말 이뻐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레버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디자인을 이쁘게 한 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있을 건 다 있다. 그다음에 폭 조절, 다 상하 조절 가능한 부분. 이거 되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생각보다 많죠. 네, 상하 조절하는 거. 이제 제가 바라볼 때 장점이 있다면, 저는 사실 디자인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끝단, 이 헤드레스트가 없지만 이 헤드레스트의 이 끝단이 되게 동글동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라운드된 이 제품의 마감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 집에 뭐 화이트 톤으로 책상을 세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보다 예쁜 이제 의자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적 조화, 네. 인테리어의 조화상에서는 그렇고,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적으로 조화가 잘 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조화도 되고 기능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체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의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진짜 그냥 사무용이야, 나는 디자인도 상관없어 하면 다른 대안은 좀 있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하는 게 더 이제 보시는 분들은 체감이 더 좋으실 거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T80 이상의 착석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T80이 기준이에요. 왜냐면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앉아봤기 때문에 T80 위아래로 비교할 수밖에 없고, 사실 한국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의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문제는 좀 있지만. 그래서 제가 T80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하면, 저는 틸팅감은 확실히 이게 더 좋다고 느끼고요. 착석의 엉덩이 넓이는 T80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양반 다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자에서. 그게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T80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작아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장점은 이 등판 길이 조절. 이게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키가 크셔도 이 등판을 올릴 수 있고, 키가 작아도 낮출 수 있고. 이게 사이즈 오브 체어도 가능은 한데, 사이즈 오브 체어는 구매할 때 아예 소중대로 나눠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조절이 돼서 내가 쓰다가 뭐 딸내미한테 주고, 뭐 이게 가능하겠죠? 불가능할까요? 딸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아, 그렇죠. 뭐 내가 쓰다가 아내한테 주고 난 더 좋은 거 사고, 뭐 이런. 이 의자는 해외 의자인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면 사볼만한 의자. 대략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40만 원대가 아닐까? 경쟁력이 상당히 있네요. 네, 뭐 조디 의자, 리퍼. 네, 사이즈 오브 체어 뭐 T80보다는 싸네요. 아, 그런가요? T80보다 저렴하죠. 아, 그래요? T80 구매하게 됐어요? 엄청 비쌉니다. T80이 더 비싸고 이 제품이 더 저렴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해외 의자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네, 해외 의자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면서 저희가 이제 기부 이벤트로도 이제 어떤 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걸 선택한 거고요. 공동구매를 하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5의 공동구매처럼 얘도 기다리시라. 물량을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오더 베이스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는 만약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면 꼼꼼하게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기부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기부 방식은 지금 네이버 같은 데 보시면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형태로서 이제 막 많이 나와요.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서 그 자기가 원하시는 나는 여기에다 좀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의 금액이나 아니면 그 네이버 포인트로도 기부를 하실 수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를 하시면 그 금액만큼 공동 구매 금액에서 그만큼을 공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만 원인데 3만 원을 기부를 하면 그건 47만 원에 47만 원에 구입이 네.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부도 늘리고 네. 제품도 이제 저렴하게 하는 이 공동 구매 방식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의사모 카페에서 이번에 그 3.60 무자 이번에 그 기부 프로젝트를 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만약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의사모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런 거구나 라는 하나의 예시, 그 릴레이의 원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기부하는 방법과 이의 금액이 어떻게 바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따로 부가 설명을 좀 붙여놓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더보기란에 아마 정리해 두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